이번 시간에서는 침입적 처분, 14년도의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용적률을 초과하죠, 항상. 더 높게 진 경우,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용적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발하였다. 용적률 위반으로 철거 명령 처분이 갖춰야 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2014년도 기출문제인데요. 2014년도 기출문제. 지금 이렇게 안 나오죠. 근데 한때는 이렇게 나와서 네가 아는 거 다 써라. 말이 사례형이지 이건 그냥 네가 알고 있는 침해적 처분 혹은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써라 이겁니다. 요 한 문제 잘 정리해서 우리 침해적 처분에 대해서 뭐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진술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유 제시까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처분의 그 의견 청취 절차 중에 청문에 대한 내용이 2022년도 1월에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자 제목은 봤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되죠? 문제의 제기를 봤을 때 이때 원고, 갑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 바로 철거 명령이죠. 그래서 이러한 침입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뭐가 문제되죠? 항상 사전 통지, 그죠?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즉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침해적 처분이 있는데 침해적 처분에 처분이 있었음에도 그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무슨 하자 이런 하자를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철거 명령 처분의 독자적 위법성의 사유가 되는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침해적 처분이 갖춰야 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해적 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래서 큰 목차 2번에서 자 침해적 처분 개념 적어야겠죠? 침해적 처분이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그래서 의무를 부과한다 뭐가 있죠? 의무를 부과한다. 대표적으로 조세 부과 처분이 있다. 그래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 경우는 여러분 수익적 행정행위 등의 취소를 말하죠.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나 정지 처분이요. 그래서 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침해적 처분이다. 침해적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행정절차법상에는 이러한 침해적 처분에 있어서 절차가 즉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뭐 공청회 청문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적어주면 좋은 게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요. 자,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판례 뭐라고 했을까죠? 결론 거부 처분에 있어서는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거부 처분만으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권익을 부과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판례 뭐라고 본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침해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이게 중요하죠.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줄 써주면 좋습니다.
내가 그만큼 많이 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해서 적어줘야겠다.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요. 언제? 행정절차법상의 이러한 침해적 처분,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기회 부여, 그 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행정절차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큰 목차 4번에서 자 처분의 처분의 사전 통지죠? 사전 통지. 먼저 살펴보면 자, 세 번째는 목차가 틀렸네요. 지금 침해적 처분의 절차. 우리 행정절차법상에는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기회,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고, 먼저 처분의 사전 통지입니다. 사전 통지 의무 및 면제 사항이에요. 그래서 침해적 처분이 있게 되면 처분을 하는 원인,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디에? 행정절차법 제21조입니다. 21조 제1항. 네, 21조 제1항 그대로 갖고 오면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21조 제1항 사항이에요.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죠? 요게 미리 사전 통지한다 이거죠.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명칭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과 원인이 되는 사실, 그 다음에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전 통지 사항이고, 21조 제4항에 21조 제4항 사전 통지를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1조 제4항을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언제?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오늘 2호 잘 나와요. 객관식에도 잘 나오고,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래서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증명됐다. 어떻게?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질상,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통지는 면제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큰 목차 사전 통지 사항, 사전 통지 의무와 면제 사항에 대해서 아는 만큼 잘 써주면 요거 21조 1항 사유와 21조 제4항에 대한 사항을 그대로 갖다 박아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대로 똑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사전 통지 기간입니다. 자, 사전 통지 기간은 자 21조 제3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3항상 어떻게 나와 있죠? 제1항, 제6호, 21조 제4항이에요. 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자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10일 이상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견 제출의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되는데 제1항 6호 사유죠. 제1항 6호 사유. 제1항 자 의견 제출 기한이에요. 요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최소 10일 이상 고려하여 정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고려하여 정합니다. 그런데 자 의견 제출의 경우는 자 10일 이상 고려하여 정하는 거고, 요것도 2019년 개정사항이에요. 2019년 개정사항.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의견, 첫 번째가 의견 제출의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문의 경우는 언제죠? 청문의 경우는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회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이에요. 10일 전까지 청문 통지사항을 통지한다. 이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는 14일입니다.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청문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네, 통지하고 관보나 공보, 인터넷 등으로 널리 알린다. 이거예요. 사전 통지 기간까지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사전 통지 기간 의견 제출의 경우 기존에는 상당한 기간이었는데 이게 10일 이상으로 오래됐다. 이게 2019년도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2019년도. 그 다음에 큰 목차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과 의견 제출 공청회요. 이것을 통틀어서 의견 청취 절차라고 한다. 혹은 의견 진술 절차라고 한다.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요. 의견 제출과 청문과 그다음에 공청회가 있다. 의견 청취 절차. 그죠? 그래서 먼저 의견 제출은 공청회나 청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작용에 앞서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른 말로 의견 제출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약식 의견 진술 절차라고 한다. 중요한 건 이제 청문과 공청회겠죠? 청문이라 하는 것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게 청문이고요.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가진 자, 기타 일반 행정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공청회라고 한다.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 실시 요건이 특히 이제 청문의 경우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됐죠? 네. 청문 자체에 있어서 자, 여러분 2022년도 이제 1월에 7월부터 시행이 되죠. 2022년도 7월. 우리 시험에는 2022년도 10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 22조 사항이에요. 청문 제 22조 사항에서 기존의 방법에서 저 1항이 바뀌었습니다. 자, 22조 제 1항이고요. 이렇게 바뀌었죠?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 언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그죠? 2호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3호가 바뀌었습니다. 3호. 요게 이제 개정된 사항이에요. 예, 법령 개정. 어떻게 바뀌었냐? 기존에는요, 요런 다음 각호에 처분을 하는 경우, 뭐라고 규정돼 있었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뭘 얻어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법령 개정을 하게 됨으로써 별도의 당사자 신청을 얻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 신청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이라든가 신분 자격의 박탈, 그 다음에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 요 처분만 인정이 되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청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사자 신청이 필요 없다. 요게 법령 개정된 내용입니다. 요 3호 사유요. 22조 제1항 제 3호 사유가 법령에 개정됐다. 요 안에 있는 내용은 바뀌진 않았어요.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요건 그대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청회죠. 공청회는요. 역시 22조 제3호입니다. 그죠? 22조 제 2항이네요. 22조 제 2항.
22조 제2항. 자, 1항은 청문이었고, 자, 22조 법 제22조예요. 제 2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죠? 자,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누가?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게 들어왔죠? 2019년도에 요 3호 사유예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겁니다. 22조 제3항 내용이에요. 그래서 22조 제2항이요. 그래서 요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몇 명이라고 본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라는 것은 30명을 말합니다. 30명. 요거까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뭐다? 이것도 정리합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13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이라 함은 국민, 자 이렇게 규정돼 있죠. 1호에서 국민 다수의 생명, 신체,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1호고요. 그 다음에 2호에서 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청회 사항도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3호 사유가 들어왔고 3호 사유에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은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소음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말하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여기서 말하는 시행령에는 3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라는 것은 30명 이상,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요. 이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 공청회 관련해서 22조 내용이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청문 받고 공청회 받고 나머지 뭐죠? 의견 제출 사항입니다. 의견 제출은 어렵지 않다. 의견 제출 사항은 자 당사자에게 이거 몇 조죠? 자 22조 이거는 법 제 22조 제 3항 사유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처분을 할 때 1항, 2항 경우 외죠. 1항은 청문, 2항은 공청회 경우 외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꺼져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목차 첫 번째, 두 번 실시 요건까지 봤고요. 그 다음 면제 사유를 봐야겠죠? 면제 사유. 자, 면제 사유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자, 여기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입니다. 제21조 제4항. 4항에서 보면 면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자, 법 제21조 4항을 보면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사유보다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이거나 3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454에 뭐가 있다? 여기에서 의견 청취 절차의 면제 사유로서 당사자 22조 21조 사항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이거 보세요. 22조 제 4항이죠. 22조 제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의견 청취 절차 예외 사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항에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1조 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이겁니다. 요 세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요거 추가되는 게 뭐가 있다?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견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견 청취의 면제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사전 통지에 대한 우리 아까 봤죠? 사전 통지 면제 사항 요 세 가지에 더해서 요 4호 사항이요. 22조 제 사항이요. 여기 22조 사항의 사항에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 라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요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곧 의견 청취 절차의 면제 사유다. 다시 한번 사전 통지 면제 사항에 더해서 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까지 의견 청취 절차의 면제 사유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요 네 가지를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 여섯 번째 처분의 이유 제시. 이유 제시라고 하는 게 뭐다? 행정절차법상 23조 규정돼 있죠. 처분에 대한 이유 제시요. 그래서 이유 제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처분의 이유 제시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제23조에서 말하는 예외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갖고 오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법 제23조입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 그래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예외 사유가 뭐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이때는 처분의 이유 제시 예외 사유다. 그죠?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은 1항 요거죠. 2호 및 3호 사유 요거 이런 경우에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당사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이유 제시를 제시해야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제시에 있어서요. 자, 처분의 이유 예외 사유 적고요. 또 하나 추가해주면 좋은 게 자, 이유 제시 목차 세 번째 볼까요? 이유 제시의 하자와 치유 같은 경우는 자, 이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 하나 적어주시면 좋다.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는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다. 예, 요게 사례에서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는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하다. 요게 판례 입장이다까지.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의 효과입니다. 절차상 하자의 효과. 그러면 이건 이제 기억해야겠죠? 현행소송법상 우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요. 행정처분상의 절차상의 하자. 이게 뭐죠? 소위 사전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의 하자를 절차상 하자라고 하는데 이 하자에 대해서 우리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로 보고 있다. 이게 우리 다수설 판례 입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문제 사안의 해결이요.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자 이겁니다. 그죠? 자, 사안에서 철거 명령 처분.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당사자 원고에게 있어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다. 따라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의견 진술, 이유 제시 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만약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우리 다술과 판례는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를 인정하므로 해당 처분 자체는 위법하게 되고 우리 중대무효설, 그죠?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 처분 자체는 무효 혹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해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요 행정 절차론 사례형이 나오면 이러한 침해적 처분의 절차적 요 사항들, 절차적 요건, 즉 의견,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처분의 이유 제시 등 그러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우리 행정 다술과 판례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까지 쭉 그 논리를 논거를 펼쳐나가는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사전 통지의 의무와 면제사항, 기간,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절차에 있어서 각각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에 대한 실시 요건과 면제 사유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각각 22조, 21조부터 23조 처분의 이유 제시까지 의의와 예의사항, 그 다음에 절차 하자의 효과와 문제 해결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